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미나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미나 그리기 강사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외곽선과 그리고 안에 그릇에 무늬를 꾸미는 게 남았어요. 이 부분까지 오늘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파리가 푸릇푸릇하게 초록 색깔이 있는 것도 좋은데요. 조금은 시든 표현을 하는 것도 그림에서 조금 더 예뻐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자 색깔 이용해서 잎 끝을 약간 시들게 물들여 볼게요. 대자 말고 시든 색깔 뭘로 할 수 있나요?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황토 색깔 혹은 뭐 빨간 색깔이라든지 란색 계열, 따뜻한 란자 쓰거든요. 따뜻한 빨간색이나 노란색 계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잎 끝에다가만 넣어 볼게요. 살짝 넣은 다음에 발림으로 살짝 연결해 줄게요. 이때 채색을 너무 끌고 오진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2차 색깔을 이미 입체감을 내고 예쁜 색깔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 시든 부분의 색깔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건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에도 놓지만 이런 옆구리에도 이렇게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항상 그림 그리실 때 약간의 변화를 조금씩은 요하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시든 부분을 표현하는 것과 안 표현한 거의 채색의 차이점이 조금은 있죠. 확실히 색깔이 하나라도 더 들어간 쪽이 예쁩니다. 이제 그러면 외곽선을 딸 차례입니다. 외곽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썼던 맨 마지막의 색깔에다가 흑색 색깔을 더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복숭아는 아까 홍매와 지분 색깔 섞은 거에다가 흑색 살짝 갖고 올게요. 항상 화지는 돌려가면서 사용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복숭아 외곽선을 따고요. 이제 이파리의 외곽선도 딸게요. 맨 마지막에 썼던 색깔에다가 검정색을 더해서 외곽선을 뜰게요. 가운데 인맥 지나가겠습니다. 인맥 지나쳐 주시고요. 외곽선은 그대로 땁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외곽선도 다 따보았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냐면요. 안쪽에 있는 인맥이 남았습니다. 인맥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맥 그리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인맥은 조금 따로 보여드려 볼게요. 잠시 하던 작업 옆으로 미룬 다음에 인맥을 그리실 때는 약간은 누른 다음에 시작하셔서 살짝 들어서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옆에 인맥의 날개도 그려볼게요.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살짝 들어서 이렇게 인맥을 그려주시고요. 반대편도 또한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인맥을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옆에도 그대로 옮겨볼게요. 가운데 잘 지나간 다음에 눌렀다가 상승형으로 눌렀다가 상승형으로 외형을 감쌀 수 있게 해줄게요.
밝은 부분에서 보면 조금 더 티가 잘 날 거예요. 이렇게 인맥 중앙 들어가 주신 다음에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게끔 반대편도 또한 상승해서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다시 한번 중심선 그리신 다음에 살짝 눌러서 위쪽으로 당기면서 올라갈게요. 자, 이렇게 나머지도 인맥을 다 넣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냐면요. 바로 밑에 있는 그릇이 남았는데요. 그릇 안에는 제가 봉황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릇 무늬로 봉황을 그리는데 이유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봉황은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에 봉황의 무늬를 새기는 것은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행운 담은 한번 봉황 그릇 만들어 볼게요. 특별히 이번에는 금으로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금색 튜브 물감을 짜주신 다음에 저희는 여기에 패턴을 넣을 건데요. 이 패턴을 넣을 때는 채색과 발림은 없습니다. 그대로 금색 물감을 올려내면 되는 거라 조금은 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세필에다가 물감을 잘 묻히신 다음에 봉황 무늬에 맞춰서 패턴 올려볼게요. 붓을 눌렀다가 들면서 살짝씩 모양을 더 굴곡감 있게 만들어주시면 훨씬 보기 좋아요. 약간 눌렀다가 얇게 들면서 다시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항상 그림을 그리실 때 작은 디테일의 차이는 이렇게 굵기의 변화라든지 작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눌렀다가 들었다가 붓을 잘 이용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더 예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봉황 무늬까지 함께 넣었습니다. 패턴으로 들어간 부분은 외곽선을 따로 따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대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는 오늘 2가지 버전으로 소가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복숭아에 해무늬를 한번 내볼 건데요. 복숭아 그림에 해무늬를 넣는 이유가 상징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예로부터 건강과 장수를 뜻하는 과일로 알려져 있어요. 해 또한 생명력과 에너지, 빛,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그림에 해무늬를 함께 그려놓는 것은 이런 긍정적인 의미와 상징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해무늬도 한번 그려볼게요. 해무늬 패턴 넣을 때는 조금 쨍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분 색깔하고 양홍 색깔을 섞어서 조금은 진한 색깔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위치는 갑자기 이런 데 나오는 것보다 살짝 사이드 부분에다가 넣는 게 좋습니다. 사이드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 큰 덩어리 하나 그려볼게요. 위치 잘 잡으신 다음에 한 요 정도면 좋을까 한번 위치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안에를 채워줍니다. 요때 동그라미 모드가 예쁘게 그려지는 게 좋거든요. 찌그러지지 않게끔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주변을 진짜 해처럼 보일 수 있게끔 작은 동그라미를 옆에다가 간격을 비교적 일정하게 둘러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 하나를 그렸어요. 조금 더 크기감 키워서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한 번에 탁 들어가시는 것보다 조그맣게 그려 놓으신 다음에 이거 괜찮겠는데 하면은 그때부터 크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실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살짝씩만 해 주변을 살짝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만 들어가긴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그려볼게요. 전 이쪽에다가 하나 더 그려볼게요. 한 이 정도 크기감 유지한 채로. 해무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일 그림에 주로 등장하는 무늬입니다. 복숭아에도 할 수 있고요. 석류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박에는 잘 그리지는 않고요. 그리는 경우는 복숭아랑 석류 이 2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동그라미 개수 몇 개인가요? 하실 수 있는데 개수는 사실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내 그림에 맞춰서 예쁘게 그려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 하나 그려놨는데요. 옆에도 저 하나 정도는 그려볼게요. 그래서 옆에도 하나 위치 잡아주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내부 칠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둘러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해무늬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가운데만 아니면 됩니다. 웬만하면 사이드 쪽으로 바깥쪽으로 몰아가지고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무늬까지 모두 완성했습니다. 소가도에다가 이렇게 해무늬를 그려놓으면 그림을 조금 더 귀엽게 보일 수 있게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해무늬가 있고요. 하나는 해무늬가 없습니다. 둘 중에 취향에 따라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민화에서 복숭아는 건강, 장수를 뜻하고요. 그릇에 그려진 봉황은 행운을 뜻합니다. 오늘 이 그림처럼 건강과 행운이 따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